낮에 오셔서 창당한다니까 정치적 조언도 해주시고 친구분들 뭐 국회의원 분들 중에 제 강의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이신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이제 꼭 전해달라는 말씀. 제가 정치한다니까 봤더니 절대 정치하지 마시라고. 힘들다. 결의의 스승으로 남으시라. 제 강의 보시는 분이라 걱정되셨나 봐요.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바닥은 너무 더럽다 이거죠. 너무 더럽다. 욕심 노트 쓰는 분들의 세계잖아요. 여기는 양심 노트 쓰는 분들의 세계고. 근데 이해하죠. 그 말씀 다. 저희도 뭐 당연히 겁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목표가 양심 개벽이다 보니까 문명의 변화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의나 책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소수는 해요. 소수 매니아는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문제는 저희 목표는 다수가 한 걸음 가자잖아요. 개벽이라는 건 문명 전체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려면 정치가 안 움직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중에 우리 말을 듣고 움직여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 12년을 제가 학당을 해봤는데 이번에 와서 더 느낀 건 정치인들이 이걸 이해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진 거예요. 창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일부 그런 정치인들 계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정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정당. 이게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원래 민주주의 이론에서는요. 루소가 프랑스 혁명 때 그런 이론서가 됐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보면요. 다릅니다. 핵심이 정치는 국민 하나하나를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민 욕심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요.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국민의 일반 의지를 어기지 않겠다고 국민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약론 내용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 로크 거랑 달라요. 로크 거는 그 전에 주장은 나온 사회계약이론은 국민이 우리랑 군주는 국민과 계약을 맺은 관계니까 그 전에 왕권 신수설 이랬잖아요. 왕은 하늘이 내린다 그래서 국민들이 왕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감히 시비를 못 걸었어요. 그런데 사회계약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론이 나왔냐? 계약관계다.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임금은 국민을 만족시켜야 할 그 의무가 있고 그게 계약의 원래 이유였다. 우리가 세금 냈으니까 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즉 군주가 만약에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 엎을 수 있다. 이 논리를 편 거예요. 이게 혁명의 이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더 나가요.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뭘 계약했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 계약을 어긴 거냐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이 나와야죠. 공적 서비스라는 게 결국 뭐냐? 루소가 이 얘기를 해요. 국민의 일반 의지를 어기면 안 된다. 이 일반 의지가 뭐냐면 루소가 누구보다 양심을 중시했던 철학자입니다. 양심의 이제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즉 뭐냐면 국민이면 누구나 원할 그게 일반 의지예요. 국민의 공통 의지. 그러니까 국민이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할 거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한다면서 나 정치 잘했어. 뭘 잘했습니까? 내가 이 동네 집값 다 올려놨잖아. 너희들 내 덕에 사는 거잖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죠. 내가 우리 지역 살만하게 해놨잖아. 그럼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국민의 일반 의지에 맞냐는 거죠. 특정 지역만 잘 살게 하고 특정 계층만 살만하게 만드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이면 지금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 얼마나 살만하게 해줬습니까? 정치를 잘한 건가 이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요. 즉 뭐가 계약 불이행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가서 못 따져요. 계약서 들고 와도. 뭘 어겼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루소가 얘기를 해주고 이게 혁명의 이념이 된 겁니다.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물이 선명히 보인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어떤 이 가치관의 어떤 선명한 어떤 정립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립이 돼 있지 않을 땐 사람들은 혁명을 못 일으켜요.
타오르는 분노는 있는데 이게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객관적 확신. 사람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즉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게 없으면 못 움직여요. 명분이 있으면요.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있으면 청와대 국민들 밀고 들어가십니다. 저기 청와대에서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겁나요. 좀 더 가면 그냥 국민들이 밀고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은 폭력하지 말자 그러죠. 폭력하지 말자. 지금 되게 명품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명품 시위도 한두 번이죠. 애초에 시위를 하는 이 수호지심, 인간의 정의감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품 시위를 하시는데 좀 더 가면 명품이고 나발이고 아무튼 나 드러내고 나 잠 좀 자야겠다. 나 좀 살아야겠다 하는 경지까지 가면은요. 촛불이 횃불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 안심하면 안 돼요. 제 학당 로고처럼 저 빨간 점이 청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와대 지금 포위돼 있어요. 국민들한테 포위돼 있잖아요. 갇혀있는 격이에요. 저 갇혀있는데 저기가 센터 자리이기 때문에 안 비켜주면요. 국민들이 지금 다 힘들어져요. 거기를 센터로 하는 국민들 전체는 다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거 바꿔야 살겠다 하면 언젠가 바꿀 겁니다.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 때 그냥 밀고 갔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밀고 갑니다. 물론 그때 누가 또 선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안사안마다 보면 다 또 달라요. 하지만 국민이 밀고 가겠다는 합의가 돼버리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품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양심껏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 이때 빨리 좋은 결론을 내주는 게 서로가 좋다. 안 그러면 양심은 양심인데 이제 거칠게 표현되는 양심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좋게 해결해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양심이 타올라도 양심의 이런 정의감만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에는 지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혜라는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즉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이 타오르는 정의감도요. 또 이게 흔들려요. 내가 과연 옳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면 타오르다 맙니다. 양심은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랑의 부분, 남을 나처럼 여기는 사랑의 부분,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정의의 부분, 나의 행동은 항상 자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지혜의 부분, 그리고 항상 나 잘났다 안 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조화나 겸손의 부분, 이 네 가지 영역이 동양에서 인의지라고 하는 양심의 네 요소입니다. 요게 안 맞으면,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타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양심이 치우친 양심이 돼요. 즉 정의감만 타오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지혜도 없는 정의감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감에 타올라도 우리 갈 길에 대한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없으면 가다가 지쳐요. 이렇게 시위하다가 지칩니다. 본인이 죽겠어서 멈춰요. 더는 못하겠다. 그런데 올바른 어떤 이념에 의해서 인도된다면요. 날이 갈수록 더 여러분 공명정대해지고 더 자명해지고 더 양심적으로 되실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각성이 안 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몰아치지만 그런 정의감의 결집들이 거대해지지만 금방 또 식어버리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 특성이잖아요. 냄비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인들이라면요. 버틸 거예요. 왜냐? 우리 국민은 지금 다음 선거까지는 몇 년이 남았어요. 그 안에 다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수습하면 충분히 국민들이 망각할 거라는 것까지 계산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만약에 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럼 선거 때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치인들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지금 더 숨가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당장에 자기가 얻는 이득하고 몇 년 뒤에 선거 때 손해볼 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아직 버틸만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믿으니까 금방 또 냄비라서 식을 것이다. 그런데 안 식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들이 정확한 자명한 안목을 가지고 양심에 기반해서 판단하면서 안 식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때는요 무서워합니다. 즉 개미가 불개미가 되는 거죠. 국민들은 개미야 하는데 불개미가 돼버리면 무서워요. 불개미는 뭐냐? 정확하게 개미가 여러분 막 밟았는데 개미가 작다고 무시했는데 개미 하나가 딱 돌아서서 여러분 노려보면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그 노려보는 개미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집단이 노려본다면 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 쪼느냐? 그 하나의 힘은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힘. 뭉치려면 국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뭉쳐요? 저 동네가 잘 되면 우리 동네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양심에서만 하나 돼요. 지금 여러분 전 국민이 촛불 집회 나가서 거기 100만이 모이고 하나가 되잖아요. 전 국민 지금 95%가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대다수가 하야를 원하잖아요. 지금 통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이해관계는 다를 텐데, 사실 한 명 한 명의 이해관계는 다를 텐데 이렇게 크게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은 뭐죠? 정의감이죠. 자괴감이죠. 수호지심입니다, 이게. 뭔가 부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가 돼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심의 체험들이 저는 자명하게 이해됐으면 좋겠고 스스로 이 양심을 성찰해가며 살 수 있는 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희가 왜 이렇게 나라도 힘든데 뭐 또 창당까지 한다고 이게 난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국민들한테 양심이 뭔지. 양심이 타오를 때 양심이 뭔지 설명을 안 하면 양심이 다 식은 뒤에 설명하려면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쉽지. 다시 다 무덤덤해지고 식은 뒤에 사랑한 사람 다 떠내보내고 식은 뒤에 사랑 설명하려면 실감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만약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뭐 이렇게 노래 가사만 들어도 다 내 얘기 같고 실감나게 다가오잖아요. 즉 양심이 타오를 때 제가 양심 얘기를 하면 얼마나 쏙쏙 들려올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열받았지. 그래서 내가 촛불 집회 나왔지. 그러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만. 이때 양심 얘기를 못하면 이 기회 놓치면요. 다시 무덤덤해지고 더 큰 절망에 빠진 뒤에 아니면 그냥 덮기로 하고 넘어간 뒤에 양심 얘기를 해보세요. 안 먹히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양심으로 이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나아가 인류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양심에 기반해서 다시 재건국을 했으면 하는 게 제2의 건국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명했어요. 저만 자명한 게 아니라 저희 학당의 스태프진들도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하다가 너무 자명하게 지금이다. 지금 꼭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특히 뭘 대변할 거냐. 국민들의 일반 의지. 양심을 대변해보자 이겁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그거를 대변해보자는 거예요. 욕심을 대변하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욕심도 대변하겠지만 여기에 넘어서지 않게 국민 욕심도 채우고 일반 의지의 충족을 더 어떤 근원에 놓고 우리가 한번 주장하는 정당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에서 보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생소해 하세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사실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매번 선거 때만 존중받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홀대받는 거. 이게 민주주의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고 계시던. 서비스가 워낙 형편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서비스에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자예요. 제가 종교나 철학 강의할 때 별거 없습니다. 저는 원형으로 돌아가자만 주장했어요.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부처님 말씀의 본질이 뭐냐. 공자,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뭐냐. 양심이었어요. 양심. 그러니까 산상수훈 강의에서도 바리새파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네는 하나님 마음, 즉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게 선이지.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 율법 지키고 있으면 그게 선이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을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바깥만 꾸미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속도 만드셨다. 속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속이 양심적이지 않은데 겉으로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너가 하늘나라 갈 것 같냐 하고 까면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인류에게 내린 새로운 윤리 강령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율법을 지켜봤자 꽝이다라는, 즉 양심이 빠지면 형식적 율법이라는 거는 지켜봤자 천국 못 간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말을 다시 정해 준 거예요. 십계명 외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한테 십계명도 양심적으로 지켰을 때만 천국 간다라고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하느님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잘 이해하세요. 좋다. 하나님은 양심이시다. 에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나오면 신기하죠. 제 유튜브에 보면 악플들 다 그렇게 달려요. 하나님이 양심일 리가. 사랑이 양심인데 왜 하나님은 왜 양심이 못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야만 되나요? 그 사랑은 지혜가 없는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정의롭지 못한 사랑이어도 되나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화로운 사랑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고 겸손한 사랑이고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한마디로 모든 걸 포괄해요. 동양 똑같습니다. 인의의지가 있는데 왜 공자는 인만 강조했을까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거 안에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이해한다는.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정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그리고 남을 이렇게 맞춰주고 배려해 주는 게 남과 조화를 깨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말아요. 계속해야죠. 성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성실이 있고 정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라야 공자가 인, 나의 철학의 핵심 인이다. 즉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심 덩어리를 말해요. 온전한 양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양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구현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양심적인데 어떻게 율법을 명령한 하나님은 양심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황당하지 않아요? 율법 보면 양심적이지 않다고 말할 뿐 없을 건데 양심의 실천 강령들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 뜻은 양심이 아닐까요? 양심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시다. 그래서 양심 빼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삶도 엉망이 되고 개인적인 삶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정치도 엉망이 된다. 양심 빠지면. 그런데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건요.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양심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에 기반해서 지금 사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즉 정치가들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민주주의 이론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은, 그리고 특히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된다. 그럼 그 똑같아요. 국민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면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하나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의지예요. 그 지역구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경영한다고 해도요. 가족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 안에서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시면서 특수한 것들은 일반적인 걸 넘지 않는 선에서 충족시켜주면 문제가 없게 갑니다. 어디나 다 공통이에요. 가정 경영.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영할 때도 지켜줘야 돼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50% 넘어야 여러분 삶이 안정을 찾습니다. 양심이 뭔가 너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이 무너져요. 붕괴돼요. 자아가요. 찜찜해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스로 당당해지시려면 양심이라는 걸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줘라. 근데 사실 사람마다 받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담배를 좋아하지만 제 친구는 술을 좋아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건 담배인데 담배를 친구한테 주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 못 하겠어요. 헛소리죠. 뭘 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받으면 좋듯이 상대방도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 좋잖아요. 이건 공통이잖아요. 그건 일반 의지예요. 일반 의지를 충족시켜 주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받으면 좋아할 만한 거를 주라는 거예요. 이 논리 하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어떻게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삽니까? 황금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요. 헷갈려요. 하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 좋은 거 막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싫어해요. 받은 사람들이. 황금률 나는 한 줄 알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명절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전을 붙여서 다 싸줬다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휴게실에 다 버리고 간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뭐 진짜 속이 무너지겠지만 심정은 참 안타까우시겠지만 황금줄의 만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며느리들이 이 전을 원할까?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고 있는 거를 황금률이라고 오해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말로 하면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살 때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사실 나 좋자고 그냥 하는 게 많아요. 상대방도 좋겠지 하고 그냥 하는 게 많다니까요. 안 물어보셨죠? 상대방. 상대방 표정이 좀 이상해지면 빨리 눈치채시면서. 아무튼 눈치가 중요합니다. 양심을 구현하려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눈치가 너무 없으세요. 촛불 좀 들었으면 일단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또 쌩까시잖아요. 저기 우리 학당에서 하는 몰라의 잘못된 버전입니다. 저기 아몰랑 하시면 안 돼요. 아몰랑은 좀 파괴적인 수련법 같아요. 일체를 놔버리시더라고요. 다시 뭘 세우질 않아요. 학당의 몰라는 이게 그냥 진통제인데 저기는 좀 거의 뻥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당히 진통하고 자명함을 찾아가는데 그냥 그게 빠져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몰랑은 안 됩니다. 몰라만 하셔야 돼요. 몰라 하시고 정신이 깨어나면 양심 성찰을 통해 내 행동이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사랑, 정의, 겸손, 지혜에 위배되는지 따져보셔서 각 조목마다 다 당당하셨을 때 그게 양심적입니다. 하나만 당당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 것이 꽝이면 나갈 때 결국은 악이 돼서 나갑니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인문학적 성찰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치료제인데 이게 진통제이자 치료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피하고 어떻게 이 사회가 건강해질 거냐 이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전체도 똑같아요. 결국 리더가 정신 못 차리고 리더가 비양심적이면 그 집단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잖아요. 만약에요. 지금 대통령이요.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막 몇 조씩 몰아주다가도 이게 내가 국민이라면 이거를 좋다고 볼 것인가라고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못 했겠죠. 결국 비양심 때문에 저기까지 간 겁니다. 다양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다양한 어떤 직접적 원인들은 다양할지 몰라도요. 근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비양심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비양심. 편견과 아집. 자기 생각에 빠져 계신 거랑 한편으로는 내 욕심을 항상 우선시하는 거. 나만 좋으면 일단 계속 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해서 다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게 사실 다 하나예요. 친일파 하나예요. 친일파가 왜 문제입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라서 즉 이 비양심적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종북이 왜 문제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아니 지금 자기 신념 하나 지키겠다고 온 국민을 팔아먹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비양심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죠. 다 하나예요. 한 캐릭터입니다. 비양심적인 캐릭터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나라 팔아먹고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어디 매국노 모으면 항상 거기 가서 손 들고 계시면 기회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남죠. 그런 사람들이요. 대학 때 또 가장 진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왜? 대학생 때는 이거 해야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서요. 운동을 해야. 근데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요. 또 취직한 곳에서 제일 열심히 우리 회장님 만세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정당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든 자기 제일 우대해 준 데 가세요. 무슨 너 그동안 진보 쪽에서 일했잖아. 그런 거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하는 이유가 뭔지 일반인들은 차마 그렇게 못해요. 차마 여기서 오늘 내가 여기서 부르짖다가 오늘 진보 쪽에서 부르짖자 내일 보수 쪽 가서 못 써요. 차마. 이게 일반 상식인데 그분들을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곳을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더 후하게 대접하겠다면 당장 가요. 명분은 만들면 그만이에요. 민족을 위해 내가 거국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고 가면 그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배양하는 인재상은 뭐냐? 정반대 인재상이에요. 양심 있는 곳에 늘 가 계시는 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자명한 곳에 거기 가 계시는 분. 지금 이 사회를 리드하는 소시오패스들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 소시오패스들을 소인배라고 하고 이 홍익학당에서 강조하는 그런 인재들을 보살 같은 인재들을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와 소인의 싸움이에요. 논어를 그렇게 보시면 흥미진진해요. 스타워즈랑 똑같아요. 스타워즈 누구랑 누가 싸우나요? 다 뭐죠? 예. 이걸 색깔로 구분됩니다. 광선검이 빨간 애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다채로운 애들은 이쪽 좋은 편이고. 군자와 소인배의 싸움이에요. 다크 포스를 쓰는 사람과 이 선한 포스를 쓰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예. 논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분법이에요. 소인과 군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중간에 딱 정의를 내립니다. 소인은 이익에 밝고 군자는 정의에 밝다. 즉 군자는 양심의 충족의 전문가고 소인은 욕심 충족의 전문가다. 즉 욕심 충족의 전문가예요. 소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소인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가 양심 50%만 지키면요. 소인배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양심은 해야겠죠. 양심에 어긋나는 일 아니면 소인들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뭐가 이득이냐 그러면 금방 얘기해줘요. 이왕 양심에 어기지 않는다. 이 조건 중에서는 저게 더 이득이다. 바로 찾아냅니다. 칼같이 찾아내요. 근데 들어봐서 양심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따르면 그만이고 야 그건 양심을 어긴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즉 소인들의 의견도 사실은 참고하면 돼요. 대동정치에서는 그것도 참고해야 돼요. 다만 절대로 주도권은 주면 안 돼요. 주도권을 주는 순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돼요. 소수는 몇십 조씩 챙기고 다수는 지금 돈 몇만 원 없어 자살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몇십 조를 챙겨서도 또 더 챙겨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극과 극으로 양극화되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이 왜 그렇게 군자와 소인의 싸움으로 이 가르침을 폈겠어요. 인류의 이건 수건 사업이에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군자를 길러내서 소인을 제압하지 못하면요. 인류는 영원히 패망입니다. 힘듭니다. 고생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욕심의 길로만 달려갑니다. 양심의 길은 힘들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의 길을 넓혀서 누구나 양심하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성인들이. 근데 지금 보면 더 좁혀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보다 더 좁혀진 것 같아요. 양심의 길을 안 가요. 더 안 가요. 자본주의 문명 들어서면서 이제 욕심 추구가 더 정당화됐거든요.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해가지고요. 얼마나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까? 판을. 점점 이런 복지 개념도 날아가고 점점 이 보살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 각 나라마다 더 구구화돼 가고 더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 기가 기회라고. 이때 온 국민 양심이 타오른 건 기회잖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태극 보면요. 한 세력이 그 극치에 이를 때 작은 싹이 생겨나죠. 이 싹이 장차 커져서 뒤엎습니다. 상황을. 지금 이때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음기가 제일 강성인데 양이 다시 소생하죠. 가장 추울 때 또 봄이 준비됩니다. 지금 제일 추울 때라고 보시고 봄을 준비하시자는 거죠. 근데 막연히 지금 겨울이래 더 참고 기다리자 이게 아니에요. 뭘 참으실 건데요. 기다리면 더 상황은 안 좋아져요. 그냥 기다리면. 양심을 키우면서 기다려야죠. 내 안에서라도 악에 계속 저항하셔야죠. 악에 저항하시라는 건요. 나가서 막 누구 붙잡고 악인들 처단한다고 무슨 정의봉 들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걸리면 죽는다 하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악한 관념들, 나 혼자 살고 남 죽이자는 관념들, 그런 생각 하나라도 오늘 바로 잡으시는 게 악과 싸우는 겁니다. 방치하지 않고. 내 안에서 싹트는 나쁜 생각들 바로 잡는 거. 남의 마음 안에서 싹트는 나쁜 생각들이요. 현실화되지 못하게 막으세요. 즉 말로라도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악에 저항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 말, 행동 총동원해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요. 이 땅에서 조금씩 몰아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악에 저항하는 것. 오늘 특별히 하실 일 없더라도 여러분 생각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나쁜 생각이 침범하는 걸 막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악에 저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늘
자명한 생각하고 자명한 말하고 자명한 행동, 양심의 당당한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언행을 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 악에 저항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악에 저항하는 게 여러분 공부 실적이에요. 평생 여러분 살았을 때 여러분이 평생 얻은 실적은 뭐냐? 공부한 실적 내놔봐라 할 때 얼마나 내가 개과천선, 악을 선으로 바꿨는가 그게 여러분 실적입니다.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얼마나 바꿨는가. 나쁜 말을 좋은 말로 얼마나 바꿨는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얼마나 바꿔냈는가. 그게 여러분 평생 공부 실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인문학, 종교는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본질이에요.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냥 두면 짐승 수준이 돼요. 인간은. 짐승보다 이제 더 못해져요. 짐승이 하지 않을 짓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과천선을 시켜서 진짜 인간이 뭔지 우주에서 보여주는 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랑 이게 달라. 지금 우리처럼 살면요. 이것도 동물이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도 짐승이야. 우리도 짐승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인간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래요? 짐승들 이거 못하지 이게 인간이야 라는 걸 보여주셔야죠. 이런 말 할 때 당당하지 못하신 거는 우리 집 개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성격이. 이런 생각 드시면 찜찜하지 않으세요? 근데 동물보다 나은 거예요. 동물은요 그냥 고정된 대로 사는데 대부분 인간은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덜 착해 보여도 인간이 왜 이대하냐면요. 내가 고생해서 이거 만들어낸 거라고요.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내고 만든 거예요. 그 작은 성취부터 여러분 중시하셔서 양심을 한번 구현해보는 존재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인간이야라고 우주에 보여주는 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제가 봐서. 다 그렇게 살아요. 동물은 뭘 보여주나요? 강아지는. 이게 개야라는 걸 보여줘요. 새는요. 부지런히 날아다녀요. 이게 새야. 땅은요. 이게 지구야.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거야. 다 보여주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할 때 뭔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찜찜함이 있어요. 그거 날려버리자는 겁니다. 철학, 인문학은 왜 할까요? 종교는 왜 나왔을까요? 그거 날리고 싶었어요. 인간의 그런 무지몽매한 마음을 어디 붙들어 맬 때가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종교, 철학, 이런 인문학은 왜 나왔느냐? 인간을 진화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즉 인간의 존재를 밝히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밝힌다는 건 공부가 필요해요. 수행이 필요해요. 쉽지 않거든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을 개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오셨지만 여러분 개인만 닦고 계시면 안 돼요. 사회 전체가 밝아져야 돼요.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빛나고 사회 전체에서 양심이 빛날 때 이게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요. 우리 개인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사람인 사이간, 인간관계란 뜻이거든요. 인간이란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게 올바른 인간관계인지를 못 보여주면요. 이게 인간이야 하는 걸 못 드러낸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에서 양심이 구현 안 되고 한 개인한테만 양심이 구현된다면 이거는 치우친 거 아닙니까?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거는 누구나 대승적인 생각으로 자리 이탈을 해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해탈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나를 양심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 이 사회에 건강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 증명이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장 큰 사명이 돼야 된다 하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